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오히려 객관적인 수치가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수익률을 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경제에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전략팀장이시죠. 이경수 팀장님 모시고 퀀트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이 일반적인 그 주관적 시각하고 우리 또 퀀트 쪽에서 분석하는 지금 시황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퀀트로 보는 지금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럼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 둔화.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기존 이제 퀀트로 볼 때는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 위험 선호도가 좀 둔화되면서 어찌됐건 외국인들 국내 증시 조금 워낙 강세가 완화됐다라는 얘기랑 같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이익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익 모멘텀이 2주 전부터 하락 반전을 했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중국 당국에 대한 어떤 중국 당국의 어떤 그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의 어떤 그 제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IT랑 자동차 기존의 중국 이익을 끌고 갔었던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의구심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머징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계속 긍정적이지만 한국과 대만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매도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이 중국의 그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머징 증시에 약간 조금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 관련한 IT하고 자동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한 사업이 중국의 어떤 이 이익 모멘텀 그리고 4차 산업 관련한 어떤 주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 제재가 풀리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시적인 리스크 온 둔화 이 정도로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무래도 또 요즘 우리 시장 보면은 단기적으로 과열권 이야기도 조금씩 거론되고 있죠. 혹시 우리 퀀트 쪽에서 분석해 볼 때도 단기적으로 볼 때 하락 전환 가능성,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네. 하락 전환 가능성도 혹시 나오는지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죠. 일단은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횡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다시 매수 전환이 된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온이 둔화됐던 측면 그리고 중국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껴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언제 회복이 될지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개별 종목 단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사실상 횡보 그리고 개별 종목 단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없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제 퀀트 자료를 통해서도 언급이 드린 내용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배당락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배당락 29일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28일 종가에는 개별 종목의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요거를 계속해서 파는 전략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내년 1월 달까지 개별 종목 장세를 좀 노리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배당락 이전에 그러니까 배당락이 개별 종목 장세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절적인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그리고 최근 10개년 동안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보면 이 개별 종목 장세를 나타나는 이 이익 모멘텀 팩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올라가면 매수, 하향되면 매도 요 스킴을 계속해서 퀀트적으로 돌리는 건데 요게 작동을 해야 알파 영역으로서 실적이 주가의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알파의 영역이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년 봤을 때 배당락 전에는 개인의 어떤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도 있고 기관들의 배당 현물 배당 매수 차익 거래, 배당 차익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현물을 배당주를 많이 사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이런 컨셉이 개별 종목 간으로 어떤 수급의
수급이 좀 뺏기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배당락 이후에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더라. 이게 매년 이제 다음에 1월 중후,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락에 대한 어떤 이 개별 종목 장세의 어떤 바닥을 지금 시그널 이런 것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많이 팔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매수했던, 즉 지수의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개인들이 12월 달에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10월 달, 11월 달에 이미 대주주 회피 요건을 어느 정도 좀 맞춰놨다. 그리고 개별 종목단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좀 일부 10%에서 15%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양도세 차익이 과세되는 그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이미 개인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지수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개인들의 수급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개인들이 기관하고 외인들의 팔았을 때 지수는 빠지고 개인들이 그냥 물타기 물량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지수가 올라갔을 때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저희가 그려놓은 건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개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좀 반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는 어느 정도 조금 이론적으로는 배당락 전후가 이 개인들의 수급의 바닥이 맞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이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개별 종목 장세는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망한 중소형주라든지 개별 종목 장세를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추려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금년 2020년도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개인 투자가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가의 진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수급이 그만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방금 팀장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개인의 수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고 과연 어떤 종목군이나 업종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셔야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러니까 저PER, 저PBR이 부각이 되는 실적 개선주에 대해서 그런 중소형주, 그런 개별 종목군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시장이 주도주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항상 감액이 일어나는, 올해 이제 한국 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6%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익이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익 성장률이 3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수치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 희소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오히려 실적이 흔해지고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뭐 반도체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가전, 조선,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군들이 주도하는 컨셉이 아니라 순환매 장세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핵심 키포인트가 아니고 밸류에이션, 즉 저PER, 저PBR 여부가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익 증가율과 저PER, 저PBR, 즉 가치주의 성과는 상당히 정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는 실적은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밸류에이션까지 좀 좋아서 전체적인 지금 자산이 좀 많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고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이런 종목군들의 풀에서 우리가 이제 버텀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보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내년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단기 고점이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퍼 13배 이제 끝부분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콘투 분석으로 볼 때 우리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4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이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통해서 뭐 일회성 비용을 이제 처리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고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4분기 실적 시즌은 주가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는 3분기 실적 시즌이 결국은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오히려 1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더 중요한 1분기 실적은 오히려 영업 관련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그리고 한 해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1분기 이제 분기 순익 곱하기 4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분기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1분기, 내년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은 업종군들이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 비철금속, 뭐 소수의 어떤 이런 이 업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4분기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내년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에 좀 주목하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 내년 1분기라든지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가전 그리고 철강, 화학, 비철금속 이런 쪽이 현재로서는 이제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쪽에서도 대형주가 나름 이제 어느 정도의 업종 지수를 좀 끌고 가면서 중소형주까지도 이거의 수급의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네. 의외로 4분기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포괄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 내년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콘투 분석상을 볼 때 내년 2021년도의 큰 그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유동성 장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증시의 상황은 저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선 전후로 해서 저희가 박스권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높은 수준이지만 내년에 증이익이고 이 추정치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배, 11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렇게 부담이 이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내년의 화두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주 영역이 상당히 좀 많이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 주시장 측면에서 그 스타일 분석을 해보면 가치주의 퍼포먼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이 미국 주식 안에서도 비싼 주식,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보다는 이거에 대한 낙수 효과, 좀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장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그 지역별 그 나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의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이라든지 중국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국가의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외국인 수급 자체는 이거에 이제 상당히 좀 연동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익도 글로벌리 상당히 좀 좋고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이 펀더멘털 상황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의 방향성은 우상향 조금 완만한 우상향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유망한 스타일은 상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쪽에서도 접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미국 시장 요즘 조금 고점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뭐 신형 또 변종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시각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콘트 쪽에서 보는 글로벌 정도 어떤 위험도를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사실 길게 보면 이 위험도라는 거는 결국은 유동성의 함수였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조금 악재가 있더라도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일단 길게 봤을 때는 이 유동성 장세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경기가 너무 빨리 좋아져서 유동성 장세가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컨셉을 가지면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그렇게 크지 않게 보고 단기적으로 저희 이제 글로벌 센티먼트 지수라고 보죠. 위험 선호도를 봤을 때 코로나 변종 코로나가 이슈가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문인 게 기존에 코로나19가 나타난 2월달, 3월달에 어떤 그 리스크 지표와 뭐 빅스 지수라든지 EMBCI 지수, 달러 인덱스 이런 지표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은 너무 평온하고 오히려 리스크 온 쪽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리스크 오프로 확 돌리려는 시도만 좀 나타난다면 우리 퀀트적으로는 약간 이거를 좀 리스크 신호다라고 시그널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그런 징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완만한 경기의 회복과 함께 실적도 이를 받쳐주고 이거에 대한 유동성이 같이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중에서 상당히 좀 이제 경기 민감적인 가치주의 영역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영국에서 나왔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굉장히 초강수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퀀트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인 위험 지표가 나온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말 깊이 있는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금융투자원 퀀트 전략팀의 이경수 팀장님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